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졸교 A1 리서치 대표와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 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많이 급락을 했죠. 이에 좀 우리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2,600선 아래에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다가 다행히 오후 들어서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이제 1% 넘게 빠지기는 했어요. 네. 좀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제 뭐 유통업체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나스닥이 4%나 떨어지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아마 신문에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기업 실적에 반영, 이제 코스트에 반영이 되니까 기업 실적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데 그러니까 물가를 못 잡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올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자산 시장의 가격을 잡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물가만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파월 의장이 어제 나와서 그저께 나왔죠. 이제 블라드 총재하고 같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다. 뭐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경기가 연착륙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파월 의장이 그전까지만 또 고용시장 괜찮다. 그리고 우리 아직까지 견딜만하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6월, 7월 달에 긴축을 좀 세게 해야 된다. 그 고통이 있겠죠. 벌써 뭐 긴축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GDP까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가 하면 제가 먼저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제 소비 관련 유통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줄어들긴 했지만요.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페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을 때 지금 정부에서 고용 발표하는 것도 한 40만 건씩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아니면 또 이게 물가 상승의 기업 실적 이제 유통주 말고 다른 주식까지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변동성, 하락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이유는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떨어져도 코스피 잘 안 떨어지잖아요. 물론 종목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나스닥 기술주들이 고평가가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고평가된 게 해소될 뿐이지 진바닥을 잡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건 이제 QT를 해야 되는데 가장 고평가된 섹터가 전 주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케이스 실러 지수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채는 만기가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안 된 것들을 팔 이유가 없죠. 근데 MBS는 만기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생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MBS 팔면 모기지금은 올라가잖아요. 그럼 국채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지금 계속 리밸런스된, 그러니까 계속 거품이 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지수가 급반등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과매도 국면이긴 한데 베어마켓 랠리의 개념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중국도 경기 부양은 거의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근에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지난 2000년대 이 닷컴 버블 때랑 좀 유사하다. 그래서 좀 지금이 이제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제 좋은 의견인데 제가 닷컴 버블 때,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닷컴 버블 때 이제 1차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닷컴 버블이 이게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있을 때 또 초기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때도 똑같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 근데 그때도 금융위기가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똑같이 1차 한 28%에서 30%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나라 글로벌에서 경기 침체간다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모든 대중들이 우려를 하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큰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좀 늦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는 내년에 올 것이다. 근데 올해 당장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서 그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좀 우리 시장 매매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제가 우리 시장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앞으로 원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예. 좀 잘 견디고 선전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거는 나중에 미래의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예. 이 정도로 잘 견디면 좀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을 제가 꼽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소재하고 예. 그다음에 친환경 재생에 이거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데 굉장히 잘 견뎌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 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것도 재건 사업도 해야 되고 바이든 관련 인프라를 이 세 개 말고는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 아까 엔터도 그렇고 PCB도 그렇고 계속 고점에서 못 올라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못 찾겠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전에는 좀 다르게 지금 어떤 형태인가 하면 시장이 막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 종목들이 어느 라인에서 딱 멈춰요. 예. 근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고점에서 딱 또 멈춰요. 그 저는 제 예상이 맞다면 7월까지는 그냥 이런 하락 변동성만 있는 그런 된다. 장세가 올 것 같다. 근데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죠. 맞습니다. 파생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아시겠지만 파생을 하시는 분도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단타 말고는 없는데 단타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떨어질 때는 향후 미래에 어떤 그러니까 이 바닥이 잡혔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섹터를 발굴하고 예. 지금은 좀 매수를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한데 계속 뭔가 종목을 자꾸 찾아서 자꾸 매매를 하려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기회가 왔을 때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되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게 오랫동안 해본 경험은 이럴 때는 나중에 미래에 잘 갈 수 있는 섹터를 좀 찾은 형태고 예. 관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거냐? 2차 전지, 친환경, 인프라, 그러니까 친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그러면 근거가 뭐냐? 아까 인프라 관련주는 재건한다 그랬죠. 제가 보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트럼프가 있을 때는 무역 전쟁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술 전쟁, 패권 전쟁으로 갔다가 이제는 에너지 전쟁으로 옵니다. 맞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위안화로 이렇게 결제를 한다는 얘기부터 네. 시작해서 에너지 패권이 이게 중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워런 버핏도 보면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 뭐 예. 애플도 샀지만 그런 쪽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에너지 관련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에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완성품보다 소재. 제가 예.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데 한 2년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가총액보다 2차 전지 시가총액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안 들어지잖아요, 소재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인데요. 종목은 제가 차차 찾을게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시장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요 섹터에서 종목들을 골라오겠지만 지금은 좀 관망하자. 제가 도저히 이 종목을 발굴해도 크게 수익을 낼 자신이 없는 장이라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종목은 조금 있다가 좀 알겠습니다. 안정화되면 제시해 주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는데 네. 뭐 반도체다, 뭐 자동차다 좀 주목받는 게 많은데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네. 그게 저도 이제 방한해서 나오고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다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계속 봤거든요. 그 네. 부품주도 보고 스웨스도 계속 보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계속 이쪽 섹터만 보는 이유가 예. 그 이슈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쪽 이슈만 잘 걸리니까 이거는 그 이슈가 영향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2차 전지랑 환경, 뭐 인프라 뭐 말씀 예, 주셨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좀 언제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주 나올 때 좀 조심스럽지만 지난주 나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나스닥이 만선 초반이나 만선이 살짝 무너질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다음 주 나서 계속 이게 바뀌면 또 전략을 제시해 주겠지만 네. 아직은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지한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